자, 여러분 상급지 갈아타기 관심 많으시죠? 상급지 갈아타기는 이분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알고 있는 분은 아니고 뭐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기사에 있는 내용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코노미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12월 27일 이송열 기자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건데 청약 통장을 유지해서 여기에서 이제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해서 이렇게 쭉 간 건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물론 일부 시장 문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 굳이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연예인 배우시죠? 이시연님 입니다. 한번 좀 볼게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시연님께는. 자,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자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배우 이시연의 내 집 마련 수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분께서 동작 흑석동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흑석동 좋죠. 평범한 실수요자들처럼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었고 통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해지할까 했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3만 원씩 7년 동안 꾸준히 돈을 넣어왔다.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넣고 계속 일단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통장을 깰 수가 있잖아요. 근데 깨는 거보다는 더 들어가 있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다주택자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제 와이프 명의로는 계속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혹시 모르니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택을 다 팔면 무주택자가 되니까 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 팔고 하나만 남으면은 1주택자도 쓸 수 있죠. 그 당첨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인생은 그쵸? 자 어쨌든 이분은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넣어서 유지를 하다가 그렇게 동작구 상도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됐어요. 그게 2016년 이피하는 세상 상도 노빌리티 전용 8사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당첨된 면적대는 분양 당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타입이었다. 그러니까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내년에 이제 26년도에 나오는 반디클도 전용 8사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죠. 물론 주변 시세 대비는 싸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리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출 규제가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지금 안 좋은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제 친구도 아마 내년에 넣으면 당첨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무주택 힘들게 고생 해가지고 하고 자녀도 둘이나 있고 다자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안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뼈아픈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둔촌주공이었어. 올파포. 이 녀석이 좀 확률이 좀 높은데 사람이 좀 없는 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높은 데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탈락되고 그 뒤로도 쭉 되고 최근에 이제 잡레아 리얼까지 다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반디클은 아마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금이 지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2016년 이제 거의 한 10년 됐죠. 이때 전용 8사에 됐는데 상도동에 있는 거 분양가가 최고가가 7억 3천. 물론 그 당시에는 되게 막 비싸다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혜자였죠. 그렇죠? 자, 그렇게 수년간 거주했던 집은 지난해 7월 16억 3천에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9억 정도 올랐죠. 9억이고 지금 다른 주택 없다고 치면은 비과세가 될 거예요. 비과세가 되면은 12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고 12억 초과분 즉 4억 3천에 대해서 세금이 좀 나올 건데 그렇게 수년 동안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주를 내가 다 했다 그러면은 7, 8, 9, 10, 1, 2, 3, 4 제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거주가 지금 봐도 최소 5년 이상은 했을 것 같거든요. 최소 5년 거주를 했다면 1년에 8%씩을 다 받았을 거야. 표 2 장특공을. 그러면은 5년이니까 8, 5, 40, 40% 거의 절반 가까이를 또 이게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은 4억 3천에서 절반 날라가니까 2억 한 천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과세라면은 한 세금이 한 4천 정도, 5천 정도 나오는데 비과세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갑니다. 비례식으로 가기 때문에 세금이 더 적게 나와요. 아마 한 2, 3천 정도 나왔을 거야. 1, 2천 정도 나왔을 거야.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 거의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한 게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상도동 집을 매도한 달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좋은 녀석이죠. 아리아. 얘 84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24억 8천에 사들였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상도동 집을 팔고 곧바로 다른 걸 또 샀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자금을 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다른 데 좋은 데다 투자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내분과 공동 명의했다는 거예요. 24억 8천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저희 유튜브 게시물에도 썼고, 저희 SNS 하고 있는 스레드에도 적었어요. 갈아타기에 제가 정석이라고 적었죠. 첫 번째, 청약통장 유지했다. 두 번째, 끊임없는 관심과 시도로 당첨이 됐다. 자, 그 다음 비과세 매도 후 공동 명의로 상급지 매수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갈아타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배우자와 함께 부부 공동 명의로 갈아탄 건 신의 한 수로 할 수 있다. 힘을 분산한 경우가 하나로 모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이 주택수가 합산이 되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가거든요.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확실한 건 뭐예요? 어쨌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하면은 같이 합쳐서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걸 사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녀석들이 같은 기간 가도 적게 올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각각 하나씩 있는데 1억씩 올랐다. 그럼 2억 올랐죠? 같은 기간 이걸 합쳤다면은 2억이 아니라 3억, 4억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플러스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 자금 출처에서 유리하다. 제가 이걸 적었는데 생각보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잘 봐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에서 16억 3천으로 뛰어 올랐죠. 그리고 공동명의로 24억 8천을 샀죠. 자, 이걸 좀 한번 봅시다. 써가면서 좀 봅시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둘 더해서 어떤 걸 산 거예요? 24.8억짜리를 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대5 공동명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각각 12.4억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남편은 12.4억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소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면 상도동 집을 16.3억에 팔았으니까 돈이 남아요. 맞죠? 자금 출처가 오케이가 된다. 자, 그러면 아내분이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12.4억에 대해서. 물론 지금 대출은 제가 빼고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이제 더 좀 숫자가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이 아내분의 어떤 소득이 있겠죠. 이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서지승 님도 뭐 일하는 분 아닙니까? 연예인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2.4억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남편이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아내한테 6억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2.4억에서 6억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고 나머지 6.4억에 대해서는 내 소득으로 증빙을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4.8억 아리아가 얼마까지 갈까? 지금 여기 다시 볼까요?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34.6억에 대해서 손바뀜 됐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얼마가 됐어요? 10억 정도 올랐죠. 10억 정도 올랐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10억 정도 올라서 34.8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차액 10억은 누구 거예요? 남편 절반 5억, 아내 절반 5억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34.8억을 팔고 40억짜리 집을 사면 어떻게 돼요? 다시 20억하고 20억 조달해야 되죠. 그 20억 조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가잖아요. 자금 출처가. 제가 이 말을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내가 굳이 주택 수요를 2개 이상 다주택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정부에서 싫어하잖아. 나는 그냥 처음에 7억 얼마짜리에서 16.3억짜리 매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다시 24억짜리를 샀고 다시 얘가 나중에 뭐 34억이 되면은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돈 보태가지고 40억짜리 사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로 굴리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하나로 굴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막힐 거야. 막힌다는 게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근데 더 이상 갈아타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KB 부동산 선도 아파트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수익형, 현금흐름 나오는 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현금흐름 만드는 거는 법인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명의로는 고가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는 월세 나오는 거, 비주택, 비주거형, 상가나 건물 같은 거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적은 거였어요. 갈아타기의 정석이다. 자, 그래서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거고 2019년 입주했고 흑석동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시연 이분은 이후 또다시 갈아타게 할 의지를 비치기도 했고 흑석 11구역으로 이사하는 게 목표다. 11구역 좋죠. 좋은데 뭐 이제 한번 이게 서반포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해프닝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70% 이상의 확률로 장담하는데 이분 서반포 여기 안 갈 거예요. 흑석 11구역. 더 좋은 데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저 정도 했으면은 이제 본인도 경험치가 쌓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연애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잘은 모르는데 뭐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도 뭐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포나 강남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두 분 다 부부가 일을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다주택자 중과가 들어가고 특히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만약에 여기에서 대출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24.8억짜리를 샀는데 대출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20억이잖아요. 그럼 각각 10억씩 조달하면 되죠.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는 같이 갚으시면 끝나요. 5대5가 되니까. 아니면은 너무 한쪽만 갚는다 그러면은 한쪽만 실질적으로 갚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5대5가 아니라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분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금 출처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죠. 갈아타기의 정석이다. 운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세월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대출 규제가 오히려 들어가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님한테 증여받고 아니면 차용증 쓰는데 차용증을 쓰는 게 아니라 괜히 약간 실질이 증여인 것처럼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세당국 조사받고 그러는데 제발 좀 이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한테는 미래 소득까지 좀 반영해서 풀어줄 거 좀 풀어주자. 저는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 집이 필요하다. 아니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대출받고 사는 거고. 아니야, 나는 뭐 세계 경제를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난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내 집 굳이 안 해도 돼. 난 대출해서 내는 거 싫어. 그러면 안 사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보고 6억, 4억, 2억으로 가르쳐주는 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북한 노동신문 보는 거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수준을 낮게 보냐? 아니 대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럼 그 둘은 다르다, 똑같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고 무주택이 된다면 또 써먹을 수가 있고 1주택이신 분들도 당첨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처분 조건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히 신혼부부들 하나하나 해가지고 힘 빼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로 뭉치세요. 하나로 뭉치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소득 수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6억을 써먹을 수가 있다. 이게 초반에 집 마련할 때는 엄청 좋은 걸 거고 가급적이면은 5대5로 가십시오. 5대5로 가서 그걸 계속 하나를 굴리세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괜찮은 정도로 들어갔다. KB 부동산 선도 50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땐 나머지 이제 현금으로 만드는 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두 개 밸런스가 맞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갈아타게 할 거야. 내가 내일 모레 정년 퇴직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는데 그때도 갈아타게 하실 거예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만드는 거 가야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가는 거는 이제 법인을 보셔야 되는데 뭐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가족법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법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 저는 또 제 나름의 계획이 다 있어요. 가족법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하고 알림 설정에 제 2026년 연회원 제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시죠. 고맙습니다.